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2일 미국 동부 시간 밤 10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CPI가 발표됐고, 물가 상승이다. 이게 계속 유지되느냐? 일시적이다. 좀 얘기가 많아요.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전 페드 통이었죠. 그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나타나도 충분히 툴이 있다. 그리고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일시적이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지금 녹음하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로 직접적인 투자도 얻을 수 있겠지만, 투자 방법이요. 투자 코어 근육을 좀 만드는데 제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오늘 이제 CPI가 발표됐어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뭘까요? 딱 요거죠. 에너지. 펜을 좀 바꿀까요? 네, 요거 에너지. 그리고 이거 used car, truck. 이게 와 4월 달에 전월 대비 10% 상승했고, 연간 기저효과라 볼 수 있죠. 1년 그걸로 보면은 21%가 상승했어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워낙 WTI랑 그 브렌트 오일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1년 대비는 25% 올랐다. 그 전에도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중고차 가격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미국에서는 여기 전체 올 아이템이 전체 CPI거든요. 그래가지고 4월 달은 월 MOM으로 먼스 오브러 먼스로 보면은 0.8% 올랐고, 기저효과라고 하는 1년 대비라고 보면은 전년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20년 4월 대비는 4.2% 올라가지고, 아마 제가 뉴스는 안 읽어봤는데 언론들이 기저효과다 요런 말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은 미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 몇 개 이런 도시 제외하고는 생활이 불가능까지는 아닌데 거의 고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경험을 했었고요. 제가 그 썰 하나 풀어드리려고요. 이 차가 얼마나 중요한가, 미국에서. 제가 학부 다닐 때, 처음에 다 왔을 때, 이제 자가용? 이거 차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몰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동네 몰을 갔어요. 차로 가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찌저찌 해가지고 한 번 갈아탔나 해가지고 1시간 반이 걸려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쇼핑 다 하고 제가 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샀어요. 저 이제 학교에서 타고 다니려고. 그런데 나왔는데 이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가지고 시큐리티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몰이 동네 몰은 6시 대에 문 닫거든요. 그래 5시쯤 나 미리 나는 먼저 나가가지고 벌써 사람 많다니까 나 먼저 타야지. 이거 쫄쫄래 나왔어요. 그런데 버스가 5시인가? 5시 반인가? 이때 막차 나갔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쌓여서. 그때 제가 셀폰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그날 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왔는데, 와, 인도가 한국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 폐허 수준이고, 막 돌 파여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인도가 없어. 잔디야, 풀이야, 막 모래야. 그럼 어떡해. 그래서 막 도로 나와가지고 좀 타니까 뒤에 차들이 막 빵빵거리고 해가지고 한 2시간 반 걸려가지고 다시 기숙사에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도 생각하면 큰일 나요. 걸어다니면 되지. 도시 제외한 교외 지역 사시는 분들은 정말 상태 아실 거예요. 인도가 없는 곳도 있다는 거. 다시 그 CPI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예,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거 영상 만들다가 CPI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4월달 전체로 보면은 0.8%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요 전달 3월달을 보면은 0.6%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전달 2월달을 보면은 0.4%가 상승했어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리고 이거 다 기저효과 아니냐. 4.2% 연간으로 보면은 이 전달 대비 전년도 동월 대비 비교하면은 4.2%다. 그래가지고 이건 기저효과니까 다음 달 나와봐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그거예요. 이 월간으로 보면은 요 2달치 있죠. 요게 지금 역대급 최대치예요. 언제 이후냐면은 2009년도 이후에 거의 역대급이에요. 그리고 이 CPI가 또 0.4% 올랐잖아요.
이 세 달 합친 거 있죠. 0.4, 0.6, 0.8 요거를 합친 거를 계산해 보면은 1.7%예요. 그러면은 이게 연간으로, 그러니까 세 달치를 이제 합쳐보면요. 그래서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지금 몇 프로냐면요. 이게 약 7%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기저효과 요 4.2% 요거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세 달치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7%예요. 저는 지금 이게 기저효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최근 세 달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일시적일 거라고 이제 0.8% 나왔으니까 뭐 아니면 4점이 내려가가지고 한 2.5%로 이제 기저효과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 세 달치 기준으로 하면 약 7%다. 이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르게 생각하시거나 다르게 계산하실 분은 다르게 하시면 돼요. 이미 페드가 말하는 그 수준가는 이미 턱매까지 올라왔고 이미 물가 상승 우리 경험하고 있어요. 이거 요 세 달치를 계산해 보면 연간 기준으로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7%예요. 아, 이거 놀랍지 않나요? 이거는 purchasing power예요. 이 컨슈머 달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매력이라고 보면 돼요. 달러로 표시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살 수 있는 소비자들이 현금 가치에 뭐 노동도 될 수 있고 이 서비스도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뭐 이런 프로덕트 뭐 이런 상품 될 수 있고 이거를 지금 3월에서 이 4월까지 이제 보면은 1.1%가 하락을 했어요. 그냥 전달 대비 1.1% 하락을 했어요. 이거를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2%예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치 이 4월 거를 기준으로 연간으로 보면은 12%의 구매력이 떨어졌다. 이거 공식 노동부 통계청에서 제가 가져와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안 그래도 낮아지고 이제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 아까 계산대로 세 달치 소비자 현금 구매력을 계산해 보면 2.1%가 하락을 했어요. 이것도 역대급이에요. 2007년도 이후 세 달치만 보면은 최대로 하락을 한 거예요. 또 이거를 제가 아까 했던 대로 연간 기준으로 애뉴얼라이즈로 계산을 환산을 해보면은 8.4%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100불 주고 산 거를 작년 2020년도 이 세 달을 지금하고 세 달을 비교해 보면은 나는 예전에 100불 주고 샀던 거를 지금 요거 더하면은 108.4달러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가치가 CPI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하락을 했다. 근데 왜 CPI가 잘 안 맞을까요? 한번 CPI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아, 그 전에 앞서서 제가 그 코스트코를 갔다 왔는데 얘네들이 여기다 무슨 표지판을 붙여놓은 거예요. 저는 좀 요런 뭐 뭔가 눈에 띄는 거라든가 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가격이라든가 이런 단위당 가격 막 이런 거 그냥 뭐 프린팅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봐요. 이런 게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확대해서 찍어 봤더니 지금 이 페이퍼 타월 있잖아요. 그 주방에서 이제 물 적셔가지고 쓰고 하는 거 그 타월 대신에 쓰는 거 있잖아요. 주방 타월이요. 이게 160장에서 140장으로 줄었대요. 이게 보이죠? 140장. 그러면은 생각해 볼게. 물가는 그대로예요. 가격은 똑같대요. 가격은 안 올리겠대요. 역시 코스코 대단합니다. 물가가 상승한 거예요? 아니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이거 160장에서 140장 줄었으면은 12.5%의 물가가 상승한 거거든요. 이 가격은 똑같으면 이건 CPI 반영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주식 전도사의 로직트리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시고요. 이 위에 텔레그램 채널은 제 개인 투자 로직과 그림들을 기록하는 공간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더보기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경제지표, 뉴스, 시그널들을 직접 투자와 연결하는 제 로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 설명하기 힘든 것들은 음성으로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9월 27일 날 적었던 글들인데 뭐 CPI 관련해서 글을 많이 적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CPI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전 나타날 거라 생각을 그때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수요와 공급이 이제 뭐 맞지 않는 게 이미 9월 달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런
쇼티지라고 하죠. 쇼티지 같은 이 공급의 부족 현상은 이미 병목 현상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들이 내가 생활하면서 뭐 스트리밍비 아니면 뭐 의료비, 뭐 케이블 TV비 이런 게 뭐 다 오르는 거야. 그리고 월세도 안 오른다, 안 오른다, 내려간다 하는데, 물론 내려간 지역이 있어요.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뭐, 뉴욕이라든가, 이런 대도시들은 내려가는데, 이런 교외 지역들은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Work from Anywhere라는 이런 프로그램 아래,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왜 베이 쪽에 있어요? 그냥 뭐, 세크라멘토라든가, 이런 데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때부터 조짐이 좀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이 9월 달에 봤을 때 저는 2009년도 리만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의회가 합의를 한 것이 오버래핑 되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 삼위일체, 의회, 정부, 그리고 연준, 페드, 뭐 이렇게 세 개가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경제를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생각했던 거는 약 뭐 한 5개월, 8개월, 한 8개월 전이네. 이때 실제 물가 상승이 저는 이제 가속화되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뿌릴 수밖에 없었고, 이때 2차 그 재정정책 합의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건 시간 문제였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컴이 올라오고 있고, 올라올 거고. 근데 지금 인컴, 그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사람들 돈 더 주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그 사인했죠? 승인했죠? 그 미국 정부의 계약직들은 뭐 시간당 3월부터인가 3월 말부터인가 15달러로 이제 올려주는 걸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올리면은 그쪽으로 사람이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기업들도 야,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적었던 거 보면은 빠른 시간 안에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들은 새로 써가는 역사, 처음 겪어보는 역사를 지금 겪고 있는 아주 산 증인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5월 9일 날 이 맨하임 인덱스라고 중고차 가격을 나타내는 인덱스예요. 와, 이거는 YOY 그 연 대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간이에요. 전달 대비예요. 쭉 그렇게 올랐어요. 보면은 이건 전달 대비 이렇게 오른 거예요. 와, 저도 보고 특히 요번에 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상승하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따로 음성으로 제 채널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CPI에서 발표한 중고차 가격 상승은 놀랍지도 않아요. 이 CPI 올라간 거. 왜냐면 이미 이런 맨하임 인덱스라든가 다른 지표로 이미 충분히 다 시그널이 주어졌고, 그리고 뭐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면은 중고차 가격에서 중고차 가격이 상승 중이란 거를, 그런 시그널 힌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CPI 예상치도 미리 그려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번에 한 3.8 정도로 생각했는데 3점 후반이요?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왔네요, 전년 대비. 이 맨하임 인덱스와 복잡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시그널들을 버무려 가지고 저는 제 투자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제 투자 로직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세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기저효과, 그리고 달러 구매력, 그리고 단순 발표하는 거, 그냥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하면 4.2%인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보자. 네. 그래서 저는 최근 세 달치를 연간 기준 그 annualized 된 걸로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게 얼마라고 했죠? 벌써 기억 안 나세요? 7%입니다. 언론에서 단순히 1년 전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최근 세 달치를 비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세 달치면은 이 작년 2월, 3월, 4월이기 때문에 코비드가 빵 발생하기 이전도 포함이 된 거예요. 저는 다음 달 되면 또 이 최근 세 달치를 비교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달러 구매력 얼마나 하락했죠? 네. 8.4%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갭이 발생해요. 그건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를 기저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개인 각자가 잘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제 생각은 충분히 다 말씀드렸고, 기저효과라고 발표된 수치만 보고 사람들이 이제 4.2%라고 하죠. 그냥 일시적일 거라고. 근데 제가 계산한 거는 기저효과가 아닌 최근 세 달치예요. 이래도 기저효과일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제가 좀 CPI를 한번 파봤습니다. 3월 달에. CPI에서 약 2분의 3이 서비스예요. 여기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뭐 하우징이나 이런 뭐 헬스케어나 뭐 인슈런스 아니면 렌트, 이거 월세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CPI에서 이 주거 관련된 그 비중이 약 33%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렌트, 우리가 말하는 월세는
7.8% 비중을 가져가고 이 홈 오너스 코스트란 거 요거는 24점 몇 프로인가 거의 25% 정도 들어가요. 이거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주거 비용이요. 이거 오너스 이퀴벌런트 렌트 오브 레지던스를 보면은 이거는 내가 집을 보유했어. 그러면 여기 집을 보유한 데에서 매달 그 지출 비용 있죠. 뭐이 모기지 비용이라든가 텍스라든가 집 관리하는데 뭐 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가 다 들어간 동등한 비용이라면 돼요. 한마디로 내가 집을 가졌는데 너 렌트 줄 때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하겠니? 라고 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 가격을 계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느낌 오시죠? 이제 뭔가 차이가 있는 거야. 이상하다. 미국 집값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데 얘 왜 홈 오너스 코스트는 뭐 얼마 상승 안 했어요. 요번에도 뭐 크게 상승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3월 대비 4월 달에는 이 렌트는 요번에 0.2% 상승했어요. 얼마 상승 안 했어요. 이거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2.4%예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 홈 오너 코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렌트예요. 이거는 0.2%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걸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2.4%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월간 이 전달 대비 4월 달에는 0.2% 상승했고 연간 기준으로 하면 2.4%예요. 이 그래프는 홈 오너 코스트 요거 파란 거하고 이 빨간 거는 케이스 실러 US 그 미국 홈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이거 보면은 같은 집을 놓고 비교하는데 케이스 실러를 보면은 4월 달에 이거는 1.1%가 상승했고 작년 그냥 전년 대비 기저효과라고는 요거는 12%가 상승했어요. 뭔가 좀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이 CPI에서는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 보면은 아까 제가 2.4%라 그랬죠. 그런데 실제 주택 가격은 12%가 상승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CPI의 허점인 거예요. 이 CPI를 크게 메이저 컴포넌트를 보면은 요렇게 이게 세 개예요. 이 서비스 CPI랑 듀러블, 그러니까 이건 내구재, 이거는 비내구재, 이거는 서비스예요. 제가 계산한 이게 이 서비스에서 에너지를 제외한 이 서비스 CPI는 4월 달에 0.5%가 상승했어요. 이거를 연간 기준으로 하면은 5%가 돼요. 근데 발표된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는 수치는 2.5%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판단하세요. 지금 기저효과라고 보이는 2.5%를 볼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발표한 0.5%만 보고 다음 달까지 볼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5%를 볼 건지. 그리고 이 듀러블 굿 같은 경우는 내구재인데 자동차, 뭐 가전, 뭐 가구, 덩치 큰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보면은 3월 달에 3.5%가 상승했어요. 이거를 연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42%예요. 와우, 대박. 근데 발표된 기저효과를 볼 수 있는 전년하고 비교한 거는 7.3%. 많이 올랐죠. 내구재. 그러니까 내구재 많이 팔리고 있어요. 중고차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죠. 자동차 같은 거. 마지막 거는 non-durable, 비내구재인데 이거는 에너지와 이제 식품으로 보면 돼요. 이거는 4월 달에 0.6%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거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7.5%예요. 하지만 기저효과라 볼 수 있는 수치는 6.5%. 아무래도 이 식품도 집값도 많이 올리고 있고 뭐 지금 회사들이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 에너지 가격, 오일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거는 뭐 6.5%나 7%나 7.5%나 그렇게 큰 구별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가격이 인상할 거라고 하는 회사들 제품을 미리 사놓는 게 투자 수익보다 더 높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이 코스코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 늘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